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개념 있는 토크 함께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고유림 아나운서 바로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인물들을 조금 알아볼까요? 저희가 한번 다뤘던 인물인데요. 네. 지난 시간엔 채은 아나운서님께서 트럼프의 생애랑 이 이슈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주셨거든요. 또 트럼프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트럼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말에 트럼프의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PPT 가져온 것처럼 저렇게 사람들이 다 뽑혔는데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저희의 경제 지표에 조금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3명 정도 뽑아봤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2기의 인사 키워드를 뽑아보자면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미국 우선주의를 좀 중심으로 한 인물들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집중할 인물이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트핵관이다, 제2의 대통령이 아니냐 할 정도로 트럼프랑 요즘 되게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고 정치와 경제에 영향력 엄청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좀 찾다가 의외였던 점이 지금 이렇게 친한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예전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앙숙 관계였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지금 친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까지 보기도 하고 이 전기 자동차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던 인물이 전기 자동차의 최대 업체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와 어떻게 친할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들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소셜미디어나 정치 집회 등에서 서로를 모욕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머스크는 실제로도 소셜미디어에 나는 그가 싫지는 않지만 이제 트럼프는 모자를 벗고 일목속으로 사라질 때라고 쓰기도 했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발언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또 같은 해 트럼프는 또 머스크를 향해서 허풍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는데 허풍쟁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가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투표했다고 말을 했는데 또 전에 들어보면 아니다, 바이든을 투표했다 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둘 간의 신뢰가 좀 두텁진 않았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때 왜 바이든에서 갈아탔지? 라는 것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취임하고 나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기차 정상회담을 열 때 뭐 포드라던가 스텔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의 경영진들은 다 불렀는데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만 쏙 빼버렸다고요. 제일 유명한 것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차세대 그죠? 그쵸. 사실 지금으로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압도적 1위잖아요. 점유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쵸. 왜 뺐을까요? 그때 약간 둘 간에 또 미묘한 관계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있었어요.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일론 머스크도 조금 귀여운 게 다 바로 트위터에 티를 냈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네. 뒤에서 이제 네, 살펴보면 볼게요. 네. 네. 일단은 그 말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는지 이거를 3가지 이유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PPT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공제법 폐지 시에도 자사의 전기차인 테슬라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좀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자면 머스크의 마가 일깨우기, 즉 이 미국 우선주의를 일깨우기에 좀 팬층이 혼란스러웠는데요. 트럼프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의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기차에 반대를 하진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그 안에 일론 머스크랑 조금 친해서 이야기가 오간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또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론은 환상적이다, 일론은 훌륭하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자사의 전기차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를 자신의 행정부 첫날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더 많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차 자동차 기준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나에게 위험할 건 없겠다. 오히려 수입 자동차들, 전기차들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푸대접 X를 제가 이제 표제를 뽑아봤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일론 머스크를 푸대접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바이든도 사실 일론 머스크와 반대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분명 이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홀로 빼고 백악관을 초청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바이든도 가장 우호적이지 않은 행정부라고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요. 증권과 전신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개시를 회피할 수 있겠다라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이게 뭐예요? 증권과 그 가격 변동을 줬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 이런 조사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살펴보면서 이제 테슬라가 잠재적 증권 사기를 했다 또는 통신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 정권, 민주당이 계속 이어지면 이 지점에 있어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좀 성가시고 번거로운데 이 지점을 좀 트럼프를 향해서 피할 수 있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론 머스크로서는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데 손해를 볼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둘 간의 관계가 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많이들 보셨죠? 맞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총격 사건에서 손을 이렇게 들면서 다시 한번 유세 활동을 펼치는 사진인데요. 이때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피격 당하자마자 30분 만에 올린 SNS 글이라고 하고요. 또 이후에는 아메리카 팩이라는 정치 후원 단체를 통해서 좀 자선 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때 한 4,500만 달러 정도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지만 이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네요. 사실 그 정도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고 한 번은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나는 망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망하진 않겠지만요. 그런 만큼 트럼프를 도와줬다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되게 친해지고 있고요. 전기차나 이런 정치 활동 말고도 둘 간에서 뭐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던가 또 다양성이나 형평성 등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둘이 되게 흡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정치적 성향 외에도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업체 스페이스 X, 또 소셜 미디어 X,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등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에 백악관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와서 집중해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모두 알다시피 정보효율부 수장으로까지 일론 도지, 머스크가 네. 도지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지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이슈들 살펴보자면 정보효율부로 이제 공동 수장이 발탁이 되고 나서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이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게 정보효율부의 첫 과제로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오른쪽 기사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IQ 높고 주 80시간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 네, 보셨죠?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또 이런 정치적인 행보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도 트럼프랑 같은 사업가적 기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뭐 스페이스 X 최근에 발사할 때 트럼프를 데리고 로켓 탐사를 하는 등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랑 스페이스 X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하고 일론 머스크 자산이
116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지만 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 시점인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전에 2년 전만 하도 앙숙이라고 했는데 지금 되게 친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친할지. 근데 네. 4년간은 친하지 않을까요? 근데 임기 동안은 트럼프가 사실 1행정부 때 그 네. 배신을 좀 많이 당했어요. 물론 트럼프가 뭐 그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나쁘게 하기도 했겠지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인선위원회 꾸려가지고 자리를 한 자리씩 줬던 몇몇 분들이 네. 나중에는 뭐 트럼프한테 고소도 하고 자서전에 진짜 완전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거기에 대해서 받지 않았을까. 뭐 트럼프 후보자가 뭐 당선인이 완전 그 강심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도지래요. 그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론이 트럼프랑 손을 잡아서 손해볼 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본인의 사업적으로 정부 규제도 다 풀어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규제가 풀릴 거야. AI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거 하나가 좀 리스크일 수 있는데 사실 일론 자체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빅피처가 우주 산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하니까 나쁘게 지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분간 맞춰주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이 브로맨스는 좀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그 브로맨스라는 키워드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주가라던가 정치적인 변화가 좀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CNN에서도 사실 둘 간의 관계가 또다시 앙숙이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지만요. 이제 지영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건 좀 한 4년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제가 누굴 뽑을까 하다가 트럼프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죠. 장남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은 저도 궁금했는데 뭐 어떤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그 뜻이 있으세요?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조금 집중을 받았던 이유가 네. 이번 인선에서 엄청난 개입을 했고 심지어 비선 실세다라는 말까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점에 조금 주목해서 한번 네, 다뤄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장남의 성함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충성파가인지 아닌지를 이분이 다 이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폭스뉴스 출신 신인 커터 칼슨,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등도 이분을 통해서 다 인선이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의 최고 실세기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재앙이 될 사람에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또 가족이 이런 힘을 행사하는 게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비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오와 주립대 맥셸리 고수는 미국엔 가족이 대통령에게 공직 임명이 아닌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고 장벽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가족을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이라고 지칭도 하면서요.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자문하거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요. 또 트럼프도 되게 자신의 장남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고 인선도 맡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입니다. 또 이분과 함께 주목할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분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 분석도 나옵니다. 차기 행정부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당선인 장남과 차남 에릭은 이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자체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규제도 조금 철폐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도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벡트를 인수하려는 추진의 움직임도 보이는 것도 이 장남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벡트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 모든 주식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이제 벡트 시가총액도 최근에 엄청 올랐고 기사 제목처럼 주가가 162%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분 덕분에 이제 트럼프가 좀 더 가상화폐 대통령이란 타이틀에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장남 말고 네. 차남 중에 되게 인기 많았던 분이 있었대요. 혹시 기억나요? 저 그 스쳐가면서 본 네,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사실 트럼프 후보자가 20대 초반 그렇게 투표율이 많지 않았는데 그분이 슈퍼스타가 되면서 20대 표심을 되게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분 키가 막 2m가 넘는데요. 그래서 막내였나? 되게 그 막내 아들 인기몰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 베런 이번 트럼프라는 트럼프. 분인데 네. 저기 지금 뭐 정치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똑똑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기사 아마 이제 보시면 이분이신데 되게 이분 때문에 이번에 20대 표를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생기시긴 했죠, 그죠? 네. 키가 2m가 넘으시대요. 트럼프도 사실 키도 되게 키가 되게 크고 크니까 그래서 기념품까지 판매가 되고 있대요. 나중에 커서 대선 출마해라 약간 여론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미국 대선에서 18세에서 28세 남자 유권자 중에서 56%가 남자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는데 그 표심을 이 친구가 샀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뭐 와이프분은 또 너무 젊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트럼프가 거의 약간 할아버지 약간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와이프랑은 뭐 그렇게까지는 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가족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베런이 2006년생이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치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지지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의 20대들이 또 한 1, 20년 지나면 3, 4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도 거론이 되고 일단 이번 대선에서 20대 표 진짜 많이 받은 게 이 베런 영향이 되게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멋있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가족에 대한 영향력이 대선에서도 큰 힘을 있는 것 펼치네요. 같아요. 네. 네. 특히 미국 대선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잘생기시긴 했네요. 근데 뭔가 뭐 다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네. 좀 트럼프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닮아가지고 들어요. 약간 외모 자체는 뭐 취향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가족들의 영향력도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는 가족이 아닌 최근에 좀 저희 기사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목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조금 우려감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이 내용 살짝 살펴보자면요. 일단 이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에 있어서 엄청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트럼프와 이제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별거 아닌 사진 같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우측에 화이트 셔츠 입으신 분이 장관님이신데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지 않나요? 햄버거 싫어하시는 것 같나요? 네. 싫어하세요? 싫어하시고 예전에 트럼프가 이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비판 아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식단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그런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에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저 뭐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장남과 함께 비행기에서 맥도날드를 드는 사진을 올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슈 하나가 있었고요. 이어서 왜 우리나라 주가가 영향을 받았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백신 회의론자로 조금 유명하신 분인데요. 살펴보자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소아 백신 사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도 했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고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주까지 동시에 하락했다고 보는데요. 국내에서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1일 대비 22일에 10.42%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또 미 증시에서도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헬스케어 지수가 전일 대비 5.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 음. 때문에 바이오 투심이 약해졌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백신 음모론자이고 FDA 폐지 이야기까지도 네.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 인선에서 그 인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쭉 이렇게 트럼프가 지명했던 인물 중에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던가요? 혹시? 사실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부통령? 부통령을 이제 뽑으셨는데 뭐 흑수저 신화다 이런 이야기가 아, 나오고 다른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없어서 안 데려오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분들의 기호를 봤을 때 본인들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약간 컨트롤 C, 맞아요. 컨트롤 V 한 맞아요. 느낌인 것 그런 느낌, 맞아요. 같다라는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이제 최종 후보로 2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제 임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녹화 기준으로 두 분인데 이제 그분도 완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세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거 그거 완전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안 좋은 그런 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나쁜 용어라서 차마 방송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지원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IRA 법안 폐지를 주장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던 분이 재무장관 후보이시고 거의 최종에 올라갔던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고 이제 그 둘 중에 누가 되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사에 관해서는 계속 하실 그러니까 잘 따라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준비는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살짝은 기호를 영향이 있죠. 맞추는 네. 게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선이가 그러면 지금 다 거의 꾸려진 거예요? 아직 좀 남아있기는 하죠.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인선이 거의 아, 마무리됐다고. 거의 마무리됐어요? 네. 지명 자체가? 지금 17일 후 대선 승리 17일 정도 지났는데요. 정부 15개 부처 장관의 인선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정부 장관 이외에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대비를 또 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꿈꾸는 거를 잘 정할 만한 그런 분들로 하나둘 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친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인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또 좋아하는 흐름들도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사실 우리가 한국 정부의 그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미국 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저희가 시장 공부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조사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중요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속속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주목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 4년이 기대가 되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것 우려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맞아요. 사실 이 국장을 탈출하는 개미 분들이 많다라는 많아졌죠. 기사가 네. 많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미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뉴욕 증시는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월가 YB들의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음모론인데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드 금리 인하 시기인데 그거를 자꾸 이제 파월이 늦추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 자체가 유동성 많은 시장을 좀 좋아한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집권 시작되면은 뭐 뉴욕 시장은 더 오를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좀 좋게 시장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경계톡은 오늘 트럼프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인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다음 시간에는요. 화요일 내일 찾아뵙는데 잠시만요.
아, 뭐 굳이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일 또 이제 찾아뵙고 또 만나 네, 뵙도록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만나면서 그 하나하나 경제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 나누면서요. 저희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시장 이야기,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